오후에 시 한 스푼. 안녕하세요. 뜨거운 햇살이 창가에 내려앉은 오후 3시, 여러분과 시 한 편을 나누는 시간, 오후에 시 한 스푼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강영선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바람 한 줄기, 구름 그림자 하나가 참 고맙게 느껴지는 날이죠. 땀방울이 맺히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은 그늘 아래 앉아 단어 하나, 숨결 하나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무더위도 잠시 잊고 시 한 줄에 기대어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가볍게 마음을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오후 잠깐의 그늘이 되어줄 시 한 스푼,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장영두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영두 씨가 연주하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듣고 돌아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뜨겁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여름 오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숨 고를 수 있는 여유와 그 여유를 나눠줄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 무더위 속 마음의 작은 바람을 불러넣어 주실 두 분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시선이 머물고 한 줄의 시에 마음이 멈춰서는 그런 분들이에요. 한 분씩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김옥란입니다. 지독한 더위 속에 지친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 속에서 시 한 줄이 잠시 머무를 그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잠시나마 시를 통해 조용히 마음을 식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시가 곧 그늘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희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박호희입니다. 요즘처럼 덥고 숨막히는 계절에는 말도 조금 느려지고 마음도 금세 지쳐가죠. 그래요, 맞아. 네, 그럴수록 짧은 시 한 편이 생각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처럼 이 시간이 그런 위로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와 이야기 속에서 지친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단어 하나하나가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홍란 신앙송가님께서 정연희 시인의 시 여름 향기 낭송하겠습니다. 여름 향기 정연희. 초록이 짙은 실바람에 스목의 싱그러움이 물결치고 푸르른 잎새의 신선함이 향기롭다. 아침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영롱하게 반짝이고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고운 미소로 나를 반겨준다. 너의 청초한 모습에 처음 느껴보는 환희, 풍선처럼 부푼 설렘. 맑은 가슴은 어린 날의 소녀가 된 듯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되어 도둥실 흐른다. 산들산들 푸른푸른 바람에 하늘거리는 숲풀들의 노래가 향기롭고 싱그러운 초록의 여름 향기, 내 마음 푸른 숲 되어 달콤한 휴식을 한다. 낭송을 들으니까 정말 숲속에 앉아 있는 것 같네요. 초록빛이 가득한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고 이슬방울이 반짝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특히 내 마음 푸른 숲 되어 달콤한 휴식을 한다란 구절에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름에 무더위를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런 작은 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 이 시를 들으면서 잠깐이라도 시원한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름이면 더위를 피하려고 멀리 떠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마음속에 숲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시를 통해 조금은 시원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호희 신앙송가님이 김수용 시인의 여름은 깊어만 가고 낭송하겠습니다. 여름은 깊어만 가고. 김수용. 풀벌레 노래하는 개 건너 과수원 가는 길. 뜨거운 태양 아래 옥수수는 탐스럽게 익어가고 냇가에 물장구 치는 아이들 해지는 줄 모른다.
흙먼지 날리는 메마른 황토밭엔 앳된 아낙네에 애절한 사연이 가득하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 흐르는 세월의 땀방울엔 고된 삶의 질곡이 남아있다. 채막것 사이로 군락을 이룬 개망초의 하얀 미소에 한낮의 열기는 식어가고 뻐꾸기 굿을 피우는 저녁 노을 날에 여름은 점점 깊어만 간다. 낭송을 들으니 여름의 뜨거움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저녁 노을과 채매밭의 차분함도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옥수수와 냇가에 물장구 치는 아이들 같은 장면에서는 여름 한낮의 열기를, 이어지는 개망초의 하얀 미소와 저녁 노을 아래 구절에서 하루 끝의 서늘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맞아요. 뻐꾸기 울음소리와 채마밭의 고요함이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이 낭송을 들으니까 이 시는 단순히 시원함을 넘어서 여름의 다양한 감각을 고루 담아낸 작품입니다. 여름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네요. 음악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을 듣고 다음 낭송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낭송하시는 홍수희님의 그늘 만들기입니다.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늘 만들기. 홍수희. 8월의 땡볕 아래에 서면 내가 가진 그늘이 너무 작았네. 애써 이글대는 태양을 보면 홀로 선 내 그림자 너무 작았네. 벗이여 이리 오세요. 홀로 선 채 이 세상 슬픔이 지워지나요? 나뭇잎과 나뭇잎이 손잡고 한여름 감미로운 그늘을 만들어 가듯 우리도 손깍지를 끼워 봅시다. 내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벗이여 우리도 서로의 그늘 아래 쉬어 갑시다. 제가 젊은 시절 8월의 태양 아래 손바닥만한 그늘이라도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주어진 짐은 너무 무거웠었어요. 시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늘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때의 그 간절함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늘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내게 들이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네, 맞아요.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우리가 혼자 버텨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하기는 쉽지만 사실 손을 내밀면 생각보다 가까이에 함께 그늘을 만들 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꼭 큰 나무처럼 크지 않아도 작은 나뭇잎 하나가 햇살을 잠시 가려주듯 작은 마음이라도 누군가에겐 시원한 그늘이 될 수 있지요. 예전엔 몰랐거든요. 지금은 압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 그늘을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게 결국 나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여름의 모습으로 가보려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늘을 찾던 마음과 달리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여름에도 태양조차도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박인걸 시인의 그 시절 여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옥란 신앙송가님 낭송입니다. 그 시절 여름. 박인걸. 간장빛 깻잎 장아찌, 어머니 손때 묻은 맛, 납작 보리밭, 바람에 날릴 것 같아도 볼이 터지던 호박잎 쌈에 뱃살 기름 오르고 함석집 지붕에 분이 얼굴 같은 박이 있고 반딧불이 콩밭 위로 날 때면 은하수는 남쪽으로 쏟아지고 멍석에 누운 소녀는 북두칠성을 가슴에 담는다. 내 살던 고향 8월에는 장독대에 복숭아 피고
종일 맴돌던 해바라기 어지러워 벌쭉해질 때면 줄 따라 오르던 나팔꽃은 소리 없이 합주를 한다. 가보고 싶은 그 집, 굴렁새 굴리던 넓은 마당, 배추국과 웃던 화단, 온통 그리운 것뿐이네. 마당가 뽕나무는 날 기다리다 삭정되겠지. 아, 마음이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릴 적 여름날의 냄새와 풍경이 그대로 그려지는 시였는데요. 김옥란 신앙송아님은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시 속에서 줄 따라 오르던 날파꽃은 소리 없이 합주를 한다라는 구절이 읽는데 마치 제 어린 시절 풍경이 겹치더라고요. 여름날 아침이면 나팔꽃이 활짝 피어 있고 집 앞에 굴렁새 굴리던 아이들의 뛰어놀았던 모습이 생각나서 시를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저는 간장빛 깻잎 장아찌, 어머니 손때 묻은 맛,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 거죠. 네, 여름 방학 때 시골집에 가면 장독대에서 깻잎을 꺼내주는 그 할머니 손이 생각나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때는 더위도 힘들지 않고 모든 게 천천히 흘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여름이 너무 바쁘게 지나가지만 이 시를 들으면서 예전에 느리게 흘러가던 시간 속에서 더위마저도 따뜻하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엔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이 여름을 견딜 수 없지만 그 시절 여름은 나무 그늘, 바람 그리고 가족의 손맛이 가장 시원한 피서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는 마음과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여름의 기억까지 함께 떠올려 봤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들으며 그 여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소팽의 안단테 스피아노토.
8월 9일이 말복이었네요. 올해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드는 삼복더위 중 마지막 드는 복날로 입추가 지났고 첫 번째 경일이 든답니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리지요. 전에는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다 꺾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시원함이 그냥 피부로 막 느낄 수 있는데 요즘에는 한 주에 1도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조금은 바람도 아침 저녁 시원해진 것 같은데 아직 더위는 물러갈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저는요 어릴 적 여름방학이 되면은 외할머니 댁에서 며칠씩 보내다 왔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는 밭에서 참외도 따다 주고 옥수수도 따갖고서 그냥 맛나게 쪄주셨어요. 그걸 먹으면서 더위도 잊고 했었거든요. 아,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나 만나겠지요. 그리운 외할머니에 관한 몬태준 씨가 있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 시외는 소리입니다. 박호희 신앙송가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외할머니 시외는 소리. 문태준. 내 어릴 적 어느 날 외할머니의 시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랗게 익은 뭉뚝한 노각을 따서 밭에서 막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누나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헐렁하고 지루하고 긴 여름을 걷어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슴 속에서 맑고 푸르게 차오른 천수를 떠내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시를 외셨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외할머니의 밭에 자라오르던 보리순 같은 노래였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시외는 소리가 울렁출렁하며 마당을 지나 삽작을 지나 뒷산으로 앞개울로 골목으로 하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 석류꽃이 피어 있었고 뻐꾸기가 울고 있었고 저녁 때 햇빛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시를 절반쯤 외시곤 당신의 등 뒤에 낯선 누군가가 얄궂게 우뚝 서 있기라도 했을 때처럼 소스라치며 남새스러워라, 남새스러워라. 당신이 웬 시의 노래를 너른 치마에 주섬주섬 주워 담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시외는 소리를 몰래 들은 어머니와 누나와 석류꽃과 뻐꾸기와 햇빛과 내가 외할머니의 치마에 그만 함께 폭 쌓였습니다. 외할머니 시 외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그때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아마 이 외할머니가 지금 같았으면 우리 같이 신앙송가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인이 됐던가. 그런데 할머니는 이 시를 외우고 또 누가 들은 게 엄청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우리 때는 그 할머니 시대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하셨던 그때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 지금 문태준 시인이 외할머니 시외는 소리 이거를 들으니까 그때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한여름 바람이 살며시 불어오고 어린 시절 외할머니 품속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가 지금 귓가에 이렇게 맴도는 듯하네요. 햇볕 가득한 마당, 보리순이 자라던 밭, 그리고 곡식을 까부르듯 시를 외우던 모습까지 정말 눈앞에 생생히 그려집니다. 네, 저도 외할머니 집에 좀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때 외할머니가 막 불을 떼가지고 저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시를 낭송하면서 외할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네, 울컥울컥 순간했습니다. 특히 그 남새스러워라 하며 시를 치마에 주워 담는 장면이 정말 정겨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따뜻한 사랑이 전해졌고요. 맞아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을 지나 뒷산으로 개울로 하늘로 퍼져나간다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도 결국 다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삼복더위가 참 길게 이어지고 있죠. 삼복은 다 끝났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럴 때 그리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더위도 조금은 더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란 때론 우리 삶을 지켜주는 가장 시원한 바람이 되죠. 그 따뜻하고도 시원한 마음을 이어서 조병화 시인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조병화.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어려서 기쁘리.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늘이 지루하지 않아서 기쁘리.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을 멈춰서 기쁘리. 이러다가 언젠가는 내가 먼저 떠나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얼마나 행복하리.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날이 가고 날이 오는 먼 세월이 그리움으로 곱게 나를 이끌어가면서 다하지 못한 외로움이 훈훈한 바람이 되려니 얼마나 허전한 고마운 사랑이런가. 그리운 사람이 있더란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시인은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늙어가는 것도 멈춘다고 했거든요. 조금은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그리운 사람을 꺼내어 이 여름을 지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 그리운 얼굴들이 하나 둘 떠올랐어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도 웃을 수 있고 여름의 무더위도 조금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움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는 힘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마음속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시와 함께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졌으기를 바랍니다. 이츠 허밍의 그 어느 날처럼 우린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어느 날처럼 우린 따사로운 오후의 여유로움을 기다려 사뿐히 다가올 수줍은 계절이 당신에게로 손을 뻗어 서로의 온기를 느낄 때면 어느새 소금 다가와 버린 시선을 들키고 말아. 그 순간과 그 공기 그대는 기억할까. 희미한 미소조차 벅찼던 시절 유일하게 날 달래주었지. 그 숨결과 그 떨림 그대는 기억할까. 홀로 긴 망설임에 바보 같던 그 시간 유일하게 날 기다렸었지. 그 순간과 그 공기 그대는 기억할까. 희미한 미소조차 벅찼던 시절 유일하게 날 달래주었지. 그 숨결과 그 떨림 그대는 기억할까. 홀로 긴 망설임에 바보 같던 그 순간 유일하게 날 기다렸었지. 그 순간과 그 공기 그대는 기억할까. 희미한 미소조차 벅찼던 시절 유일하게 날 달래주었지. 그 숨결과 그 떨림 그대는 기억할까. 홀로 긴 망설임에 바보 같던 그 순간 유일하게 날 기다렸었지.